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농부들은 가뭄과 홍수, 폭염의 태풍까지 날씨와 씨름해가며 정성을 다해 농작물을 키웁니다. 그러나 농작물 가격은 수많은 조건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며 농심을 애타게 할 때가 다반사인데요. 쉽지 않은 그러나 꼭 필요한 산지 조직화와 농협 연합 마케팅으로 농산물 제값받기를 실현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 안재경 국장 모셨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농협경제지주 안재경 푸드플랜 국장 모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 조합원들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현장을 누비시는 아마 농협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면은 흔히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뭐 햇살에라든지 또 K멜론, 봄마늘, K토마토 이런 굵직한 브랜드들을 개발하고 육성하신 분이 바로 안 국장님이신데요. 농민들에게는 10년 넘게 농협의 산지 조직화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신 선장으로 유명하시네요. 햇살에는 2002년도에 제가 이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낳은 첫 번째 아이입니다. 네, 농업인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런 농산물 브랜드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또 고단한 일입니다. 사실 농업인과 농협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그 힘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데요. 그 힘을 가지고 저는 2009년도에 본부로 자리를 옮겨와서 햇살에나 경기도에서 만들었던 입맞춤의 경험을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이렇게 농업인들 위해서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연합사업 조직을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들 위해서 작은 가치라도 만들 수 있는 이 일이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게 일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 국장님을 뵈면은 항상 그 열정과 에너지 이것이 떠오르는데 우리 그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군요. 우리 국장님은 농산물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브랜드 5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농산물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정말 첫 번째로 꼽는다면 아무래도 농업인 조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농협의 연합사업이 2002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연합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인들의 생산한 농산물들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업체 등장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겼는데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서 농업인들 소득 지키기 프로젝트, 이거를 뭐 연합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을 조직화해서 물량을 규모화하면 시장에 대응력이 생길 것이고요.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실행했던 것들이 연합사업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조직들을 저희가 연합사업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연합사업 조직은 104개 조직을 육성해 왔고요. 18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지난해 말 이 연합조직들이 보다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한 금액은 2조 9,500억이니까요. 약 3조 정도 됩니다. 최소한 이 3조는 농업인들께 좀 더 나은 실익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사업이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규모도 확장해오고 품목도 늘려가고 조직 수도 많이 늘려가는 것은 그만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그 농민들이 평가하는 성과 또 실질적인 그 우리가 가격 수치 능력이 어떻게 제고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 마케팅 사업은 농산물을 잘 파는 일 이외에도 농업인들께 각종 편익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예. 네. 아직 전체 조직에 대해서 전체 물량에 대해서 고도화된 평가 체계를 저희가 덜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특히 몇 개 사업단을 이렇게 표본으로 실제 연합 조직이 농가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한 26% 정도에서 40%대 정도 더 잘 판매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가격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공선출하에 참여해서 행동을 했었던 농업인들이 보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품 경쟁력을 만들고 그렇게 규모화된 물량을 통해서 시장 교섭을 잘 해왔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3조 원이니까요. 이 물량을 좀 더 늘리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대비 산지 경쟁력을 갖춘다면 아마 그 어떤 전략보다도 농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저희 농협이 지금 목말라 외치고 있는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지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서 이제 규모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제 연합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공선 출하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공선 출하를 통해서 공동행동을 하면 분명히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가끔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매 사업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렇게 뭔가 공동구매를 하면 내가 산 가격이 다른 사람보다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판매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 판매한 가격이 더 좋은 가격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객관적으로 금방 이렇게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농업인들이 또한 선택지가 많아요. 이렇게 공선 출하를 통해서 연합 사업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옆에 와서 좀 잘 팔아주겠다고 하는 산지유통인들도 있고 또 내가 직접 팔으면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주위를 좀 돌아보시고 이렇게 공동행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 농산물의 소득이 자기 삶이고 자기 소득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뭐 공동선별비라든가 저희 농협에서의 뭐 영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영농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렇게 공동행동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내 소득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공동으로 파는 것이 그 판매 교섭력도 높일 수 있고 시장 지배력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개인이 하는 것이 네. 유지할 때가 있을까요? 네. 농민들께서 가끔 그렇게 여쭙거나 또 야단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 팔았는데 니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규모화가 되면 분명 교수님 말씀처럼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화의 전제는 참여에서 있겠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게 우선인데요. 사실 그걸 두고 보통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규모화되면 잘 팔 수 있는데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잘 파는 능력이 있어야 또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연합해서 판매했을 때 농가 수취 가격이 높아지는 건 정말 사실이고 다양한 사례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이 보실 때에는 일정 기간 판매를 해서 받은 소득의 단가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시장에서 경매되는 가장 한두 가지 사례로 제일 높게 나오는 경매 가격에 흔들린다거나 때로는 또 저희가 공동 선별을 하거나 순회 수집을 하거나 농업인들께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 농업인들이 직접 선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건비라든가 내가 싣고 가는 운임비라든가 이런 다른 소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시지 않고 내가 오늘 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이 얼마던데 이렇게 비교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합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서운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진실은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규모화의 힘을 만들면 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득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합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 입장들이 충돌을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가요? 이게 이제 연합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농업인과 농협, 지자체, 나아가서는 시장도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현을 해서 농가 소득도 안정화하지만 우리 5천만 국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사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농업인의 입장이 또 있고 농협은 농협의 입장이고 시장은 시장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온전하게 힘이 하나가 되면 굉장히 큰 힘이 생기는데 각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특히 각자의 그 입장을 교수님 그거를 기득권이라고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맨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량의 발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발주가 단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농협과 같이 하면 좋았는데 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요 주문을 받은 농협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절반을 좀 나눠서 했으면 주문받은 양을 완벽하게 공급을 해서 그 유통업체로부터도 야 여기는 발주하면 다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나만 잘 팔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그냥 펑크를 내는 거죠. 납품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나만 잘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브랜드를 제대로 공동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닐까를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거래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배 기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동화해서 힘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끔 그 농민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농업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농민들이 많고 마음이 모이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그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농업도 이렇게 그 연합 사업을 하는 공동 마케팅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이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이해라든지 호응을 얻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지 조직화를 통한 이제 연합 사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이제 판로 확대일 텐데요. 그 지역 농업인들이 이제 열심히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이지만 막상 제값을 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 판로를 확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연합 사업 중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이 잘 판매하는 일입니다. 어디다 얼마에 파느냐가 곧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잘 파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수출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특히 그 최근에는 식자재 업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도매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분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게요. 수입 농산물도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교수님도 혹시 쇼핑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마트에 가면 이렇게 냉장고들이 축 서 있고 냉동고들이 축 서 있고 가보면 수입 과일들이 너무도 먹기 편하게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렇습니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특히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뭐 예. 1인 가구가 늘어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요즘 뭐 2인 가구 또 5, 60대들조차도 오히려 외식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상품화를 어떻게 해야 하고 시장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얼마나 더 많이 받고 파느냐 그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시장을 어떻게 뭐랄까 재편을 한다 그럴까 시장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런 큰 틀의 전략까지도 필요해 보이는데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 거래 교섭력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판매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이 최근에 가끔 새벽잠에서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할까?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할까인데요. 저는 마케팅 전략으로는 저희가 뭐 우리 마케터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선은 잘 판매하기, 농업인 대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잘 팔아야 하거든요. 잘 팔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시장에 저 자신을 파는 것. 마케터가 자기 자신을 시장에 파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것은 꼭 믿음이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원하는 상품,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양을 요청을 하면 농업인들과 아까의 그런 공동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출하해 드리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보면 저는 좀 집중했던 것이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특히 디자인과 컬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슬로건부터 서체까지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브로셔 하나도 좀 다르게 만들려고 해서 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브랜드를 소비자한테 어필하려면 정말 소비자가 이게 이 브랜드야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품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K메론이 전국 최초의 전국연합인데요. 조각 가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론이 먹고는 싶은데 굉장히 먹고는 싶은데 사실은 수박이나 멜론이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하나 자르면 다 먹기도 불편하고, 네네네. 그래서 조각가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고민이 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남쪽부터 이렇게 생산이 좀 균형감 있게 나와서 연중 뭐 소비하고, 그러니까 소비가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 시차를 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동시에 생산이 되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특히 이제 도매 시장에서 제대로 유통이 되고 적정한 가격이 발견이 되려면 적정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농협에서 최근에 이제 도매 시장에 대한 물량 분산을 마케터들의 정보와 고민만 갖고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농업계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입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AI, 그러니까 지능형 물량 분산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농식품부에서 좀 도와주셔서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지능형 물량 분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된 물량을 어느 시장에 어떻게 적당하게 배분하면 시장에서 소비되는데도 분산되는데도 유효하고 또 농업인들께도 적당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성공을 저는 굉장히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잘 만들어지면 정말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는가 문제도 중요하죠. 근데 일부 연합 사업 조직의 경우 출하권을 위임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수님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네. 그런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농협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참여 농협, 시군단위 농협들이 또 통합 마케팅 조직에 출하권을 완전히 위임하고 함께 참여하는 역할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이렇게 연합 사업을 통한 성과를 쉽게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좀 고도화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는지를 눈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아울러 솔직히 저희 이 통합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인력들의 전문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해 가고 그 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합 마케팅 기능을 우리 SOC 투자처럼 좀 바라볼 수 없을까. 예를 들면 이 멜론 하나를 생산하는데 농업인들이 애써서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3,000원에 사 먹었다면 이 3,000원에서 시장 비용, 물류 비용, 그다음에 누군가가 소매점에서 판매했을 테니까요. 그 판매 업체의 이익, 운송하는 각 비용, 그리고 선별하고 이런 상품화 과정의 비용에다가 사실 이 통합 마케팅 조직의 어떤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서 그 비용이 다 빼고 나머지를 이제 농가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는 실제 소비자가 사신 가격에 뭐 20~30% 정도만이 농가 소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군 단위 이상에서 생산해서 실제 소비자가 소비하는 요 과정의 통합 마케팅 기능을 우리 뭐 다리를 놓듯 전기를 공급하듯 좀 국가가 일정 부분 SOC 투자처럼 좀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그 인력을 운영하는 비용을 좀 지원을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또 소비자들께는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소비자들도.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또 요청을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연합 마케팅 비용을 국가가 우리가 공공재 성격으로 이해를 해서 좀 감당을 해주면은 어떨까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정부에 건의를 해보셨는가요?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네,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경계 수치 이하로 심각하게 바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생산비도 못 건지는 가격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비용들을 또 온전히 다 농업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정부나 농협이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마케터들의 역량이 중요성을 다시 본다면 조금 더 실제 유통 단계의 지원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심지어는 이제 농업인들이 생산 농산물을 도매 시장에 팔면은 이제 도매상들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도매 시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발생하는 비용을 농업인이 지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측면에서의 그 영업을 하는 중도매인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의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정부가 차제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통합 마케팅을 농업 전체의 어떤 그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를 해서 국가적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브랜드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브랜드가 이제 K멜론이 있지 않습니까? K멜론은 이제 한 지역이 아닌 전국 품목 연합으로 시도한 첫 번째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K멜론은 13개 시군의 24개 농협이 25개의 공선 출하를 통해서 한 1,000여 명의 농업인과 같이 만든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전국연합 사업단입니다. K멜론은 재배 매뉴얼을 통해서 생산 단계도 단계별로 통일을 하고 특히 수확 과정도 판매하는 마케팅 조직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100% 공동 선별을 해서 정말 소비자 여러분께 맛있는 멜론만 공급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들었던 정말 농협이 만든 최초의 전국연합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산은 각자 생산을 하지만 그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판매는 공동으로 하는 네. 전국 단위 첫 번째 사례. 네. 네, 그렇군요. 그 멜론을 우리가 이제 수입 과일로만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을 전국 단위의 품목 연합으로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멜론을 처음에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K멜론을 하기 전에는 우리 유통 매장에 있는 멜론들이 다 수입품인 줄 알았고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입품인 줄 알고. 그런데 K멜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까지 햇살이라든가 다른 도단위의 마케팅의 경험을 가지고 이거를 보다 큰 단위로 조직화를 한다면 보다 큰 성과를 농업인들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작은 것, 특히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최종 판매까지 농업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그런 품목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 멜론이 당시에 한 680억 정도 이렇게 한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농협 취급액이 한 68% 정도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13개 시군을 모으니까 그 13개 시군만 모아도 한 88%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연합을 하기 되게 좋은 품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 과정이 사실은 소비자들 맞춤형이 아니라 농업인 맞춤형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맛있는 멜론 하나에 집중해서 생산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농업이 보통 2기작, 3기작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토마토를 수확하고 나서 멜론을 또 심어서 생산한다든가 또는 멜론을 심고 수확한 후에 딸기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전후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맛있을 때 수확하시는 것보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에서 보면 정말 맛있을 때 수확하기보다 다음 작기를 가기 위해서 수확을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서브 품목이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좋을 때 그냥 수확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들로 이루어져서 실제 시장에 유통하는 멜론들이 맛있는 멜론도 있었지만 구브릭스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정말 소비자들 실망시키는 그런 멜론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농산물이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들도 일반 소비자가 드시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뷔페나 이렇게 뭐 맥주집이나 이렇게 판매가 돼서 소비량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죠. 이 얘기 거기다가 이 멜론이라는 게 사실 공동 선별이 어렵습니다. 얘가 뭐 굉장히 두껍고 수박보다도 그래서 당도를 선별해 나가나 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제가 봤던 가장 큰 원인 이유로 하나를 더 꼽는다면 수출의 가능성입니다. 일본이 멜론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일본 멜론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이벤트를 하면 지난해인가요? 이렇게 멜론 2개 들어있는 한 상자에 1,500만 원에 경매가 되는. 어이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멜론이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국내 가격 정도로 수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잘 먹는, 저렇게 선호하는 일본인들한테 우리 멜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농가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처음 시도하는 전국연합을 멜론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 후에 이제 그 산지 조직화부터 마케팅까지 지역 단위를 벗어나서 전국을 묶어내고 정말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돌이켜보면, 고단한 일이었겠지만 그때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이 이제 13개 시군으로 나뉘었으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농업인의 공동행동을 기반으로 한 연합사업을 한다는 것은 평가,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일을 정말 충실히 실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멜론 초기에는 한 농가당 6, 7번씩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제가 되게 독했죠. K멜론 연합사업 단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독했죠. 그건 유명하죠. 네. 심지어는 저녁 6시에도 모셔서 그러니까 하루에 지역을 돌면서 이게 주로 이제 남부권에 이렇게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3번, 4번씩 평가회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업인들을 눈을 마주보고 평가회하고 하는 일들이 되게 신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그렇게 전국에 흩어져서 품종도 좀 다르고 하는 것들을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동일한 품질 관리를 하는 것.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는 K멜론이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도록 하는 거, 그것을 많은 농업인들과 많은 농협과 함께 하려니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정말 힘이 됐던 것은 농식품부에서 이런 브랜드들이 향후에 우리 농산물 유통의 발전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마케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런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토양에는 결국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향후에 이제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인 소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농가 소득을 잘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동 브랜드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들, 여러 분야의 힘들이 모여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010년에 첫 선을 보인 이제 K멜론은 이후 이제 성장을 계속을 해서 재배 농가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소득 성장 추이라고 할까요? 그 재배 농가들 호응도로 할까요?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K멜론이 아주 큰 뭐 예를 들면 햇살에 같으면 이미 이제 연간 한 단일 품목을 한 800억 정도씩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규모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46억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K멜론의 어떤 자랑, 성과 아니면 개인적인 저의 자부심이라고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신 것 같아요. K멜론은 최초로 농업인들이 스스로 얼마를 부담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조금 납부를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의 0.5%를 부담하고 계시는데요. 의무자조금이 아니고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조금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농업인들만의 자조금을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매칭을 없습니다. 안 했고. 네네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조금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인데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자조금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장학금입니다. K멜론 농업인들이 장학금을 하고 계신데 올해가 벌써 한 7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장학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농촌에 있는 어떤 아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K멜론의 농업인들은 도시 아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천해 준 아이들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자조금에서 1년에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아이들이 고2, 고3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 농업이 어떤 건지 또 농업인들이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따뜻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가 성장해서 농협 직원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적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 농업인들과 함께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K멜론이 아주 수출을 잘하고 있고요. 뭐 그 성과로는 저희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하는데요. 바이어 평가에서는 모든 브랜드 중에 1위. 그다음에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는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46억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업인들과 농협이 함께하는 힘을 통해서 만들어왔던 브랜드의 힘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완전히 기반을 잡은 정말 좋은 브랜드, 대표 브랜드가 되겠네요. 자, 그동안 그런 열정과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4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셨네요.
그의 11명의 수상자 중에서 유일한 민간인이자 가장 높은 훈격의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소감이라 그럴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시는가요? 사실은 제가 해왔던 일에 비하면 너무 가분한 상이고요. 사실은 더 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받으실 상인데 네, 제가 받기에는 굉장히 가분한 상이었습니다. 그런 상을 그냥 네. 주지는 않겠죠. 근데 아마 그 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연합사업이 비교적 그래도 규모화된 농가들을 또 이렇게 더한 규모화의 힘으로 농가 소득을 만들려고 했다면 2013년도에 우리 농업인 구조를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규모화된 농가들이 생산하는 물량은 불과 20% 정도의 20% 정도 되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양이 80%를 차지하고요. 더 규모가 작은 80%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량을 다 모아도 20%밖에 안 되는.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그러네요. 양극화 현상이 있지만 농업에서도 굉장한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80% 농업인들을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 어린 고민에서 함께 그때 진행했던 것이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저는 이전에 햇사레와 K메론과 이런 브랜드에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었습니다만 이 중소농업인들을 모시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지역의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업인들께 여쭈었습니다. 왜 좋으세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렇게 여쭤봤을 때요. 한 60대 초반의 어떤 여성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린 직매장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뭐 농협에 해드릴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매장이 된 지도 이제 2013년도, 12년, 13도 일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조금밖에 농사를 못 지어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가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서너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6, 7시부터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일찍 나가세요? 라고 했더니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어떤 날은 일찍 팔려서 빨리 오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있어도 못 팔아서 고생할 때도 있고 비 오고 눈 오면 또 어렵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뭐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도 농촌에서는 그렇게 농산물을 돈으로 바꾸시는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예, 규모가 되지 않아서 시장에 그렇습니다. 큰 시장에는 내보내지 네, 못하고 네, 네. 직접 본인이 가서 그렇습니다. 판매를 해야 되는. 근데 이 어르신이 직매장이 생기고 나서 아침에 생산을 딱 갖다 놓으면 더군다나 직매장의 핵심 포인트는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생산한 걸 내가 정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포장해서 내가 정한 가게에 갖다 놓으면 누군가가 사준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말씀드렸던 많은 비용들이 그대로 다 사라지고요.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바로 소비자가 드실 수 있는. 그러니 가격적으로도 합리적이고 농업인들께 무한한 행복을 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수확한 걸 바로 소비자들이 드실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것을 그렇군요. 드시게 되고 더욱군다나 이게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푸드 마일리지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도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 일을 너무 신나게 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근데 그것을 봐주셔서 이렇게 네 이렇게 저의 분에 넘치는 상을 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연합 마케팅 사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 푸드 사업인데, 그것으로 이제 성과를 공로를 인정을 받으셨네요. 예, 정말 그 우리 농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저가 첫 때 이제 육성했던 게 20개 매장인데요. 공교롭게 올해 제가 이제 푸드플랜 국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다시 로컬푸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이 지난해 200개소를 개장을 하고 약 3천억 정도
약 3만 7천 명 정도 농업인들이 참여하세요. 이제 많이 성장했죠. 3천억 정도 네. 매출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3만 7천여 명의 농업인들께서 직매장에 참여하시고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3천억 정도를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곳곳에 농업인들을 뵐 기회가 많은데요. 지금도 나 너무 좋아.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직매장에 가셨는데요. 어르신이 진열을 하시고는 돌아가질 않으세요. 그래서 어르신 집에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서 살아. 네, 그래서 뭐 불편한 거 없어요? 했더니 나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 표정에서 직매장에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게 생산해서 출하한 농산물이 또 소비자들에게는 또 굉장히 건강한 농산물을 또 좋은 가격에 사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장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또 예쁘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어려운 일, 남들이 가지 않은 일을 개척을 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요? 네. 그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에 어떻게 농업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올해가 30년하고도 9년 농협 사람이었습니다. 네.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은행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입사하는 줄 알았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한 20년 전쯤 우연히 이제 지도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아, 내가 은행원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직원이었구나.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직원은 농업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 깨닫기 시작한 게 아마 97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도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우리 농협 전국에서 지도 사업을 여성이 하는 게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 사업을 여성이 해라는 그래서 저를 지도계로 임명하신 지부장님한테 아니 거기는 지도 사업 안 할 거야? 웬 여직원을 안 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런 시작점이 이렇게 20년 전만 해도 그랬군요. 네네네 예.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럴 때 일손 돕기를 한번 갔었는데요. 제 성격이 그래서는 이제 일손 돕기도 참 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손 돕기가 마무리됐는데 배를 수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수확해서 이렇게 다 쌓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배 한 상자가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농업인께 여쭙습니다. 회장님 이거 배 한 상자 얼마쯤이에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한테 위아래로 갑자기 이렇게 훑어보면서 농협 직원 맞아? 이러세요. 그래서 뭐 배 가격 얼마냐고 여쭈었는데 무슨 농협 직원 맞아 소리까지 하실까? 사실 너무 창피했던 게요. 그때까지 이미 그때가 제가 농협 직원으로서 한 16, 7년을 했었는데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랐습니다. 도매 시장을 몰랐고요. 예. 제 집 앞에 가면 그냥 마트에서 사는 게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했지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격으로 시장에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경매사들이 손 흔드는 거에 따라 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자주 어린 말씀을 드리면서 생산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데 왜 껌 하나도 이렇게 생산한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업인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생산을 하는데 왜 가격을 주는 대로 받아야 해? 이 농산물은 농업인이 결정할 수 없어? 라는 어떤 질문? 이게 아마 저의 꿈이 됐고요. 지금 이 농산물통을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나게 일하게 하는 어떤 버팀목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껌 하나도 생산자가 판매자가 정하는데 우리 농산물은 왜 자기가 정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가 그런 그 고민이 오늘날의 안재경 국장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 올해로 이제 40년 가까운 세월 여전히 농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농업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지금 안 국장님한테는 농업 또는 농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농업인은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농업인이 계시니까 네, 농협이 있습니다. K메론 할 때인데요. 이렇게 하루에 막 2번, 3번 평가를 하면 막 정말 허리도 아프고, 예, 그런데요. 제가 곡성 지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이제 마지막 평가회라서 저녁 6시에 시작하는 평가회였는데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이런 걸 잘했고 이런 건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끝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정말 이렇게 펴지지 않는 허리를 이렇게 세우니까 70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시면서 정말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전라도 김치에 밥 한 그릇 하고 가서 이러시면서 내 멜론 농사 몇 년 지었는데 올해 처음 제 가격을 받은 것 같고 내 그래서 우리 아들 냉장고 하나 사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서 뭐라고 할까요? 막 이 뜨거운 이런 게 올라왔고요. 제가 농협 직원님이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이 오랜 시간 지금도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는데요. 그런 눈빛, 저를 바라봐주고 우리 단장님하고 바라봐주는 그 눈빛, 어쩌면 저의 40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농업인들은. 그러네요. 예, 예. 이제 지도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농협 산지 조직화에 큰 몫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성과도 이루었지만 또 지금은 어떤 새로운 꿈을 갖고 계실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제 K메론은 2010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품목단위 연합이 이렇게 촘촘하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농업인의 소득이 저는 위협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해서 품목을 결정하고 어떻게 생산할지를 결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바쳐서 생산한 이 농산물들을 합리적으로 돌려드릴 것이냐. 점점 어려워지는 이 환경에서 저는 그런 대안이 전국연합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농협이 정말 전사적으로 농산물 제값받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농산물을 제값받는 것은 품목별로 수급 조절을 한다든가 좀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됐을 때 배기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적정량을 생산하고 생산된 물량을 잘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농가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K토마토가 2018년 출범을 해서 이제 올해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농업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K토마토가 지금 읍면 단위 공선 출하에서 시도 단위 공선 출하, 전국 단위 공선 출하를 통해서 농업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조직화된 농업인과 함께 결국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수 있는 적정량을 생산하고 수출 여건을 미리 진단해서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농가가 제가 월급을 받듯이 일정량을 농사를 지으면 최소한 일정 소득이 보장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품목으로 K토마토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한 품목 전국연합이 확대가 된다면 저의 꿈이었던 정말 어떤 품목들 우선 저는 K메론이 가능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농업인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제한하고 그 가격을 시장과 협상해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농협 직원으로서, 농협 사람으로서의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농협과 농업인들이 해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같이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경청해 주셨을 거라 생각해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농업인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일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농협 직원들 정말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을 잘 만들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함께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문은 아니어도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면 지구상의 어느 농민인가가 이 생명창고, 우리 농산물은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인데 이 생명창고의 열쇠를 어느 나라, 지구상의 다른 농민들이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농민독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께서 우리 국민을 위한 이 생명창고의 열쇠를 계속 쥐고 있는 일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 열쇠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담긴 농업인들의 마음, 농업인의 삶을 사랑하시면서 착한 소비를 해주시면 우리 농업도 우리 삶도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나오셔서 정말 어려운 우리 농업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많은 열정을 바치고 계시는 참 우리 안 국장님 스토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생산자의 영향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연합사업은 농협은 농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슬로건을 현실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한 농협인의 꿈에 농산물에 담긴 농민의 땀을 기억하는 착한 소비로 우리 사회가 응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